세계 말라리아 환자의 절반이 한국 기술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전기도 약도 없던 아프리카 고산지대, 단 6분 만에 아이를 살린 기적의 키트. WHO가 공식 인증했고 전 세계 NGO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트, 서울 외곽의 작은 연구소에서 한 청년이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술로 갚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에티오피아 의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비행기의 연료가 됩니다. 저는 영국계 의사 케빈 브레넌입니다.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활동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작은 흑벽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른 아침 한 여인이 품에 안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숨이 거의 끊어질 듯한 아이의 모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 이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사흘 전부터 열이 있었어요. 어제부터 아이가 계속 잠만 자서. 저는 재빨리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고열, 창백한 피부, 그리고 비장비대. 전형적인 말라리아 증상이었어요. 그럼에도 확진을 위해서는 현미경 검사가 필요했지만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립병원까지는 산길로 4시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의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제 말에 여인은 고개를 저었죠. 차비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야. 결국 저는 경험에 의존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를 투여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시간 후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보건소를 가득 메웠죠. 저는 그저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진단 장비가 있었다면, 만약 조금 더 빨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면 그 아이는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날 밤 저는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부대가 한국에서 활동했던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950년대 한국의 시골 보건소 사진이었죠. 창문도 없는 조그만 흑벽집. 손으로 돌리는 펌프가 유일한 식수 공급이었고 검사 도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와 똑같군요. 그 사진 속 한국의 모습은 현재 제가 있는 에티오피아 보건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 되었죠. 그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루어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의료기기 회사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으며요. 창밖으로 보이는 에티오피아의 밤하늘은 별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하늘로 떠난 그 작은 생명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꼭 무언가 달라져야 했어요. 아침 일찍 보건소 문을 열자마자 환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말라리아가 의심되는 환자가 3명, 영양실조 어린이가 5명, 그리고 산모가 2명이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어제 잃은 아이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로라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케빈,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네요. 로라는 미국에서 온 간호사로 저와 함께 이 보건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가득했죠. 점심시간 무렵 마을 우체국에서 일하는 아벨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케빈 선생님, 당신 앞으로 소포가 왔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누가 제게 소포를? 영국에 있는 가족들은 2달 전에 이미 생일 선물을 보냈고 NGO 본부에서 의약품이 오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종이 박스를 받아들었죠. 발신인 이름도 없고 그저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제가 한국 의료기기에 대해 찾아본 바로 다음 날 소포가 도착한 것이 신기했어요. 누가 보낸 거지? 저는 중얼거리며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상자가 들어있었죠. 상자 겉면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힌 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설명서는 단 한 장. 전기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간단한 사용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었어요. 말라리아 진단 키트. 저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현미경도 실험실도 필요 없이 단 6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요? 게다가 배터리로 작동하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라가 제 옆에서 키트를 살펴보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잃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 키트가 진짜로 작동한다면 더 이상 아이들을 잃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시험해 볼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손가락을 찔러 혈액 한 방울을 키트에 떨어뜨렸어요. 설명서대로 정확히 6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죠. 물론이죠. 저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작동하는 것 같아요. 로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에게 써봐야 알겠네요. 저는 키트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어요. 누가 이걸 보냈을까요? 왜 저에게? 그리고 이 작은 플라스틱 상자가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케빈, 환자가 왔어요. 로라의 목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고 키트를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곧 그 효과를 시험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 젊은 어머니가 사내 아이를 안고 보건소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3살 정도로 보였고 온몸이 뜨거웠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언제부터 열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부터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밤새 점점 심해졌어요. 평소와 달리 힘도 없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진찰대에 눕혔어요. 고열, 창백한 안색, 비장비대. 말라리아 증상이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아이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죠. 그때 서랍 속에 한국 키트가 생각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서랍에서 키트를 꺼냈어요. 로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정말 써보게요? 아직 검증도 안 된 물건인데. 로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머니에게 간단히 설명한 후 아이의 손가락에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작은 피펫으로 키트에 한 방울을 떨어뜨렸죠. 이제 6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6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바라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에 집중했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 손에 든 키트를 바라보았죠. 로라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응급 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분 30초.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키트의 검사창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서에 따르면 2줄은 말라리아 양성을 의미했죠. 말라리아 양성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침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담겨 있었죠.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로라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 작동하네요. 저는 즉시 말라리아 치료제를 투여했어요. 초기에 진단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지만 제 확신에 찬 태도에 조금씩 안도하는 모습이었죠. 아이를 하루 동안 관찰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라는 보건소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을 준비했죠. 그곳은 환자 관찰실로 쓰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았어요. 열은 점차 내려갔고 저녁이 되자 아이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죠. 어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 작은 키트 덕분이죠. 아이와 어머니가 보건소를 떠난 후 로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록상 최초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말라리아를 진단하고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네요. 저는 한국 키트를 바라보았어요. 작고 단순한 플라스틱 상자였지만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피어올랐죠. 첫 번째 성공 이후 저는 그 작은 키트의 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5명의 말라리아 환자를 진단했고 모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케빈 선생님이 마법 같은 상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걸로 말라리아를 금방 알 수 있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받은 키트는 10개뿐이었고 이미 절반을 사용했어요. NGO 본부에 연락해 더 많은 키트를 요청했지만 그들도 이런 제품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로라가 물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소포에 적힌 서울 주소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말라리아 진단 키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본문에는 제 소개와 함께 키트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죠. 이걸 누가 만든 거죠? 그리고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 없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마 이메일 주소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회사의 일반 문의함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긴 설명이나 회사 소개가 아니었어요. 단 2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구한 아이는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50개의 키트를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도연 한국의 연구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이름 뒤에 학위나 직함이 없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대학 교수도 의사도 아닌 것 같았어요. 박도연.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식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 몇 번이고 반복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에티오피아의 작은 보건소에 귀중한 진단 키트를 보낸 걸까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NGO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답장이 왔어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연구 목적의 시제품입니다. 시제품이라고요? 그렇다면 아직 정식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이미 검증된 제품보다 뛰어났어요.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었지만 박도연은 더 이상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약속대로 50개의 키트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더 작고 사용하기 편한 버전이었습니다. 첨부된 메모에는 개선된 버전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라고만 쓰여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에 예정된 휴가 때 서울에 가보기로요. 박도연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기술이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다른 지역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2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이 인상적이었죠.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박도연에게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연구동 3층 302호에서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약속 장소를 찾아갔어요. 서울대학교는 거대한 캠퍼스였고 연구동을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302호 앞에 섰을 때 문에 붙은 작은 명패가 눈에 들어왔죠.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연구실 박도연.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생각보다 허름한 연구실 환경에 조금 놀랐어요. 넓지 않은 공간에 실험 장비와 책들이 가득했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아프리카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도연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나이 많은 교수가 아니라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죠. 케빈 브레넌 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도연이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을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키트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박도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그건 케빈 씨의 노력 덕분입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그는 저를 연구실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자판기 커피와 포장된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대접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죠. 식사는 하셨나요? 한국에 와서 처음 드시는 거라면 이건 김밥이라고 우리나라 대표 간식이에요. 박도연이 김밥을 권했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 한 조각을 맛보았어요. 맛있네요. 그런데 박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 키트를 저희 보건소에 보내신 거죠? 박도연은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 때 에티오피아 병사에게 목숨을 구했대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할아버지는 최전선에서 부상을 입었고 에티오피아 의무병이 그를 구했어요. 그 병사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에티오피아의 은혜는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도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생명공학을 전공했죠. 대학원 시절 말라리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전 이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70년 전의 인연이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이어졌다니요. 역사의 아이러니와 인간의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키트는 이미 10명이 넘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박도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WHO 인증도 받아야 하고 대량 생산 체계도 갖춰야 하죠. 하지만 케빈 씨의 피드백 덕분에 많은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연구실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키트의 작동 원리부터 개발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이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말라리아 원충이 분비하는 특정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기존 방법은 현미경으로 혈액을 직접 관찰하죠. 하지만 우리 키트는 화학 반응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박도연이 설명했어요. 저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이라면 큰 제약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질 텐데 왜 회사를 차리지 않으셨어요? 박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회사를 차리면 이윤을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연구비는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은 정부 연구비와 개인 저축으로 해요. 사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집을 팔아 초기 연구비로 썼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의사도 아닌데 왜 이걸 계속 만드시나요? 제 질문에 박도연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한국이 받은 은혜는 한국이 갚아야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우리는 연구실을 나와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한강변에 앉아 대화를 이어가던 중 박도연은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약 3,500명의 병력을 파견했어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전원 지원자였다고 해요. 그들은 카냐 부대라 불렸는데 현지 언어로 사자를 의미한대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박도연은 그곳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특히 의료 환경에 관심이 많았죠. 실제로 현장에서 키트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혈액 샘플 채취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결과를 읽는 방법도 더 직관적이면 좋겠다 싶었죠. 박도연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하며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제게 개선된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오후에 말한 개선점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제가 놀라 물었죠. 박도연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케빈 씨가 주신 피드백은 어떤 실험 데이터보다 값져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발전상도 놀라웠지만 더 큰 감동은 박도연이라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생명을 우선시했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갚고자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도연의 연구실을 다시 찾았어요. 그는 이미 밤새 작업한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개선된 프로토타입이에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실 때 가져가세요.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죠. 그리고 이것도 함께요. 그가 건넨 두 번째 상자에는 자가 말라리아 예방 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말라리아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방출해요. 집 주변에 설치하면 모기 접근을 70% 줄일 수 있죠. 아직 시험 단계지만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네요. 박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해요. 케빈 씨가 그 기술로 많은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제 역할은 다한 셈이죠. 에티오피아로 돌아온 저는 박도연이 준 새로운 키트를 즉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선된 버전은 사용이 더욱 간편했고 정확도도 높아졌어요. 특히 결과 창의 색상 대비가 뚜렷해져서 판독이 쉬워졌죠. 예방 키트도 보건소 주변에 설치했는데 모기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NGO 회의에서 이 키트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었죠. 하지만 직접 시연을 보고 나서는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이군요. 도시의 대형 병원이 아니라 시골 보건소에서도 정확한 말라리아 진단이 가능하다니.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박도연에게 전했어요. 그는 항상 짧게 답장을 보내왔지만 매번 새로운 개선점을 적용한 키트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보건소는 에티오피아에서 말라리아 진단과 치료의 성공 사례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WHO의 열대질병부서에서 박도연의 키트에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국가에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즉시 박도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WHO에서 연락이 왔대요. 당신의 키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박도연의 답장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필드 테스트에 필요한 샘플은 언제든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의 반응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앞두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담담한 걸까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박도연이 보낸 또 다른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WHO 인증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인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키트는 계속 보내드릴게요. 그의 목표는 명예나 인정이 아니었던 거죠.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WHO의 테스트는 1년 가까이 진행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박도연의 키트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시험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는 동등하면서 비용은 10분의 1, 진단 시간은 100분의 1로 단축되었어요. 마침내 WHO는 공식적으로 이 키트를 승인했습니다. 저자원 환경에서의 말라리아 진단을 위한 최우선 추천 제품이라는 평가와 함께요. 이 소식은 전 세계 의료계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말라리아가 엔데믹한 지역의 의료진들은 한국의 기술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키트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죠. 심지어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대량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과 관심 속에서도 박도연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어요.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대부분 거절했고 WHO 공식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작은 연구실에서 새로운 개선점을 연구하고 있었죠. 저는 이메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영광의 순간을 즐기지 않으세요? 당신이 이룬 성취는 정말 대단해요. 박도연의 답장은 짧았지만 그의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여전히 누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보건소 창문 너머로 에티오피아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온 작은 기술이 이곳에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기술 뒤에 숨은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WHO 인증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말라리아 조기 진단으로 생명을 건졌어요. 에티오피아 전역에서는 아마 수천 명에 이를 겁니다. 박도연의 키트는 이제 KMD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한국 말라리아 진단기의 약자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티오피아에 온 지 4주년 되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환자들이 줄을 섰지만 예전과 달리 더 이상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보건소 관할 지역에서는요. 박도연이 보내준 예방키트도 한몫했죠. 모기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감염자 수 자체가 감소했으니까요. 점심시간 로라가 들뜬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케빈, 뉴스 봤어? 박도연이 노벨의학상 후보로 올랐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그건 정말 대단한 소식인데. 로라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박도연의 업적과 함께 그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사망률을 18% 감소시켰다는 통계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도연에게 축하 이메일을 보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 그의 답장은 겸손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진료소 벽에 빈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액자를 하나 걸었어요. 액자 안에는 제가 손수 쓴 편지가 들어있었죠. 나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든 이 키트가 구한 생명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은 당신의 이름을 모르지만 당신 덕분에 오늘도 웃으며 뛰어놉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연. 대한민국. 편지 옆에는 작은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를 나란히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 날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은 모두 그 편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말라리아에서 회복된 아이들의 부모들은 박도연의 이름을 물어보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이를 살린 거예요?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그의 기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살았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날 이후로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은 종종 그 편지 앞에서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도연의 이름을 발음해보려 애쓰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편지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박도연을 다시 만나기로 했죠. 서울에 도착한 날 그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박도연 대신 다른 젊은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박도연 박사님이요? 아, 그분은 지금 우간다에 계세요. 새로운 말라리아 변종이 발견되어서 현장 연구 중이십니다.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박도연은 언제나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연구원은 제게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케빈 씨가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박사님이 남기셨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케빈, 만나지 못해 아쉽네요. 하지만 당신이 보내준 현장 피드백 덕분에 새로운 버전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KMD-2는 이제 말라리아뿐 아니라 댕기열과 황열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시면 시제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 참전 부대인 카냐 부대에 관한 전시를 보았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중 한 명이 박도연의 할아버지를 구했을까요? 에티오피아로 돌아온 후 약속대로 새로운 진단 키트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가지 질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키트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메모가 들어 있었죠. 케빈, 당신의 손에서 이 기술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그저 만든 사람일 뿐, 실제로 환자를 살리는 건 당신이에요. 에티오피아가 한국에 베풀어준 은혜, 이제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박도연. 저는 그 메모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 두 나라의 인연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증인이 되었죠.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